ABS라는 거는 absolute의 약자인데요. 절대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ABS는 수학에서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절대값. 그럼 수학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은 뭐예요? 부호가 없는 수가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그럼 ABS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POWER 파워는 힘, 전기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수예요. 지수. 수위를 수이만큼 거듭 제곱하겠다라는 거죠. 거듭 제곱한 값을 구하는 게 파워고, 그 다음에 우리 연산자 중에서 요 캐롯, 요것도 거듭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파워하고 이 거듭 제곱 같습니다. 요것도 아셔야 돼요. 같은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INT라는 거는 INTEGR, 인티저의 약자인데 정수란 뜻이 있거든요. 정수는 또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 그게 INT 정수예요. 예를 들어서 8.9, 우리가 이제 INT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INT 8.9 그러면은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8이잖아요. 결과는 8이 나옵니다. INT 처리하면 정수니까, 소수점이 없는 수니까. 근데 이 INT는 조심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INT 8.9를 하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마이너스 8 아니에요.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가 결과가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INT는 인티저 정수화 함수. 그래서 INT 8.9 그럼 8.9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8이고, 마이너스 8.9를 INT 처리를 하게 되면 0에서 먼 방향으로 마이너스 9가 돼요.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RAND 란드라는 거는 난수는 또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수. 그래서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가 RAND고, 그리고 이번에는 RAND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BTWEN between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너하고 나 사이에 between you and me 영어 표현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between이라는 거는 최소 정수, 최대 정수, 얘하고 얘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지정한 두 수 사이에 임의의 수를 반환시킨다. RAND는 난수, between 범위를 줘버렸기 때문에 그 지정한 두 사이에 임의의 수, 난드, between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OD 시험 문제에서 엄청 잘 나오는 함수죠. MOD 가로 열고 수일, 수이를 수이로 나눈 나머지, 수이를 수이로 나눈 나머지 값을 구합니다. 근데 이때 수이가 나누는 값이 0이면 샵 디바이드 슬래시 0 느낌표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오류값 div가 디바이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divide. MOD는 나머지를 구해준다.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를 나머지, MO, 나머지 뭐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트렁케이션, TRUNC. 트렁케이션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1을 수2, 소수점 이하 버리고 정수로 변환한다. 정수로 변환하는 거니까 아까 INT, 맞아요. INT랑 같습니다. 만약에 차이점은 뭐냐면 TRUNC 8.9를 그냥 해버려요. 수2를 갖다 생각해버립니다. 그냥 8.9. 그러면 얘도 결과는 뭐가 돼요? 그냥 0.9를 잘라버리니까 8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INT하고 트렁케이션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트렁크 8.9를 하면은요, INT는 마이너스 9, 0에서 먼 방향으로 수학적인 개념, 트렁케이션은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마이너스 8이 돼요. 이 차이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INT하고 트렁케이션의 차이점이에요. 다시 한번 갈까요? INT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9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9가 돼요. 0에서 먼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트렁케이션은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8.9에서 0.9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이게 바로 INT와 트렁케이션의 차이점이에요. 는 ABS 마이너스 100 그러면은 ABS는 절대값을 구해주는 함수니까 결과는 그냥 100이 되는 거죠. 절대값은 부호가 없는 수니까. 이번에는 는 파워 2,3 그러면
뭐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얘는 2에 얘하고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8이 되는 거고 거듭제곱는 int 8.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다? 8이죠. 8. 그래서 결과가 8이 되는 거고 는 int 마이너스 8.7 같은 경우는 0에서 먼 방향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int 마이너스 8.7 그래서 마이너스 8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MOD 100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33 곱하기 3 그러면 99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1이 되는 거죠. MOD 나머지를 구하는 거 나머지 이렇게 MOD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고 TRUNC 트렁케이션 5.62 .62를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 된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합계 함수 가겠습니다. 합계 함수라는 건 뭐예요? 더해주는 함수잖아요. 우리가 SUM이라는 영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합계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을 구해주는 거죠. 바로 엑셀에서의 함수, 이 펑션이라는 거는 SUM이라는 게 단순한 그냥 영어 단어예요. 근데 뜻은 합계입니다. 근데 엑셀은 정말 합계를 구해주는 경우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함수다라는 거고 이번에는 SUMIF인데요. SUM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합계고 그 다음에 if는요. 만약에 뭐뭐 하면 우리가 만약에 뭐뭐 하면 그럼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조건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뭐 하면 그러니까 이 검색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맞는 애들을 찾아서 이 합계 범위의 합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SUMIF. SUM 플러스 if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만 더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검색 범위에서 조건을 검사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계 범위에서 대응하는 셀의 합계를 계산하라. 뭐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검색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거 얘네들 더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SUMIF 함수에서 만약에 합계 범위를 생각해버려요. 얘를 생각합니다. 그럼 뭐예요? 얘를 더하라 이거죠. 검색 범위와 동일하게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또 갈까요? 이번에는 SUM에다가 if에다가 s가 붙었어요. 이건 뭐예요? if에다가 s가 붙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야. 근데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합계 범위가 앞에 옵니다. 아까는 SUMIF에서는 합계 범위가 뒤에 있었는데 SUMIFS 합계 범위가 앞에 와요. ifs 같은 경우는 그래서 셀 범위 1에서 조건 1 만족하는 거, 셀 범위 2에서 조건 만족하는 거 두 번째 조건 2 걔네들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 SUM if s 그래서 셀 범위 1에서 조건 1을 만족하고 셀 범위 2에서 조건 2 만족되면 합계 범위에서 합을 산출하라. 그럼 이 조건은요 최대 127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숫자적인 개념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SUMIF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실적의 합계,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직원 여기에 합계를 구하고 싶다. 이 실적의 합, 그럼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SUM 함수를 써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결과고 사용한 함수예요. 는 SUM 뒤에 2에서 뒤에 9, 뒤에 2에서 뒤에 9 요거를 다 더하라. 그러면 전 직원 실적 합계가 나오겠죠. 이건 이제 간단한 함수죠. SUM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범위.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 직원의 실적의 합계를 구해야 돼요. 성별 중에서 여인 경우죠. 그러면은 조건이 하나니까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SUMIF를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C의 2에서 C의 9 이렇게 C의 2에서 C의 9 여기가 바로 성별 여남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여만 찾는 거죠. 여자 직원이니까. 그러면은 C의 2에서 C의 9, 그 다음에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닫아주면 돼요. 그래 놓고 여인 경우에 어디의 합이에요? 실적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D의 2에서 D의 9 이러면은 엑셀이 알아서 여인 경우 이렇게 자기가 골라서
합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썸이프예요. 썸이프. 그 다음 이번에는 전산부 남자 직원 조건이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무슨 함수? 썸이프 s 그래 놓고 실적의 합계요. 실적 뒤에 2에서 뒤에 9. 썸이프 s는 뭐가 앞에 온다? 더해주는 합계 범위가 앞에 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갖다가 계속 주면 되는 거예요. A2에서 A9, A2에서 A9 부서명이 들어있잖아요. 여기서 무슨 부? 전산부. 그러면 A2에서 A2 콜론 A9 그 다음에 콤마 전산부 당연히 큰 따옴표로 그 다음에 남자 직원 남 성별이 남 CA2에서 CA9 콤마 남 이렇게 주게 되면 전산부이면서 남자 사원인 경우에 실적을 갖다가 뭐 해준다? 썸 합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썸 그 다음에 썸이프 s 함수예요. 실무에서 실생활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갈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도 사용이 가능해요. 보면 는 썸이프 그래 놓고 F13에서 F16 F13에서 F16 이제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조건을 바로 줍니다.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20 그러면 20 이상이잖아요. 크거나 같다는 20 이상인 경우만 더하라. 근데 여기에 합계 범위가 생략됐다라는 거잖아요. 이 합계 범위가 생략되면 어디를 더하라? 여기를 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인 경우는 지금 20하고 3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맞네요. 50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을 떠나서라도 썸이프 s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반올림 함수인데요. 우리가 반올림이라는 건 뭐예요? 5 이상이면 올려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반올림 함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업 무조건 올림,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릿수가 양수이면 반올림, 그래서 지정한 소수 자릿수만큼 반환해 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 조심하실 게 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왼쪽에서 반올림 돼요. 음수인 경우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릿수가 0이면 정수로 반올림 되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567.4567이에요. 4567.4567인데 함수를 어떻게 주냐면 는 라운드 A2 이 4567.4567을 두 자리까지 나타내라 라는데 라운드잖아요. 반올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567.45 요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이 5 이상이잖아요. 반올림을 해줘요. 그러니까 4567.46이 되는 거예요. 결과가. 됐네요. 이거 또 갈까요? 이번에는 4567.4567에 뭐예요? 0이에요. 0. 자릿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567 요거 싹 날아가야 되죠. 요거 싹 날아가야 돼요. 날아가는데 지금 얘가 4잖아요. 반올림 조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4567이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5567, 5였다 그러면은 반올림 4568이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4기 때문에 반올림이 안 돼서 4567이 된 거예요. 또 갈까요? 이번엔 마이너스 2를 줬어요. 아까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7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2 여기서 올리는 거예요. 여기서 올려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4, 6, 0, 0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면 공부를 안 하면요 맞힐 수가 없어요. 조심하시고 이번에 라운드 업 가겠습니다. 라운드 업이라는 건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AAU 1234.1234인데 무조건 올려요. 두 자리까지 올리는 거니까 지금 1, 2까지 나타내면 되는데 얘는 3은 지금 5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올리면 안 돼야 되는데 업이잖아요. 그냥 올려 안 돼도 그런 의미예요. 이거 올립니다. 그러니까 1234.13이 되는 거예요. 라운드 업이에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라운드 업 이번에는
콤마 0이에요. 그러니까 콤마 0이니까 1, 2, 3, 4 이 자체가 다 싹 날아가는데 1, 2, 3 하고 무조건 올려 5가 되는 거죠. 라운드 업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라운드 업 마이너스 2 소수점을 기준으로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에서 무조건 올려주는 거잖아요. 발올림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1300이 되는 거죠. 라운드 업이다라는 거고 이번엔 이제 다운이에요. 라운드 다운 무조건 내려버려라. 얘는 좀 편해요. 두 자리까지 내려버려라. 그러니까 4, 5, 6, 7점 그냥 4, 5 두 자리까지 그냥 얘를 내려버리는 거야. 두 자리를 빼버리는 거. 그 다음에 4, 5, 6, 7점 4, 5, 6, 7 콤마 0 그냥 4, 5, 6, 7이죠. 내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점 뒤에 있는 4, 5, 6, 7이 얘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더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잖아요. 그냥 내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00이 된다라는 거죠. 얘는 라운드 다운이에요. 이번에는 날짜와 시간 함수인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now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now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별다른 인수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그래서 는 now 그러면 현재 컴퓨터 시스템의 날짜와 시간을 갖다가 구해줘요. 날짜와 시간, 지금 날짜와 시간이에요. NOW, now. 그 다음에 이번에는 today 오늘이잖아요. 얘는 날짜만 반환해주는 함수 today. 그래서 날짜와 시간은 now, 날짜는 today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인수가 필요 없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데이트 얘는 가로 열고 연, 콤마, 월, 콤마, 일이에요. 콤마, 쉼표로 구분합니다. 연, 월, 일을 갖다가 쉼표로 구분해서 날짜 데이터를 구해준다. 데이트 이어, 년, 먼스, 월, 데이, 일 날짜에서 연도만 가지고 와요. 날짜에서 월만 가지고 옵니다. 달만. 날짜에서 일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날짜의 연도, 월, 일자만 따로 추출한다.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얘도 마찬가지로 10분 초 콤마로 구분해줘요. 10분 초 시간 데이터를 반환해주는 함수 아우어 시간에서 시간만 그 다음에 미닛 시간에서 분만 시간에서 초만 아우어 미닛 세컨 영어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에 10분 초 추출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크데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요. 얘는요. 날짜의 요일을 구해주는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요일 번호를 반환합니다. 아쉽죠? 그냥 요일을 딱 주면 좋은데 다이렉트하게. 근데 요일 번호를 줘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함수로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위크데이는 요일의 번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일을 준다 그러면 틀려요. 요일의 번호입니다. 번호. 그 다음에 days, days,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 시작 날짜, 종료 날짜, 시작 날짜. 그래서 두 날짜 사이에 일수. 종료하고 시작 날짜의 일수를 구한다. days,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데이트인데요. 이데이트는 뭐냐면 데이트가 날짜고 앞에 이는요. 얘 이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랩스의 의미가 있어요. 이랩스. E L A P S E 이랩스 그러면 흐르다, 지나가다, 경과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흘러간 개월수 전후 개월수 마이너스면 앞으로 가는 거고 그냥 양수면 뒤로 흘러가는 개월수예요. 이랩스를 뜻한다라는 거 뭐 스펠링은 외우지 마시고요. 흘러가는 날짜 그것만 생각하세요.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개월수를 반환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먼스는요. 얘는 end of month예요. end of end 끝. 그 다음에 of months는 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끝.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계열의 바로 마지막 날
end of예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날이 end of입니다. end of. end of month, end of 그 다음에 months가 되는 거예요. month. 그래서 이어 month 함수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end of 달 month. 그 다음에 workday, work일, 그 다음에 day 날. 그래서 얘는 시작 날짜의 전후 날짜 수를 반환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일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말, 휴일을 제한 평일. 평일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작업일수라든가 배달일, 청구서 기한일 이런 거 계산할 때 쓰는 함수가 work 플러스 day, workday예요. 그럼 예제 한번 볼까요? today 그럼 오늘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year 날짜에서 연도만 현재 날짜의 연도 그 다음에 today 그 다음에 오늘 날짜에서 연도 거기서 A4에 있는 연도 빼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연도에서 A4 셀의 연도를 뺀 결과를 구해준다라는 거고 는 데이트 2025, 3, 23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 거죠. 단 데이트 함수를 쓸 때는 쉼표를 써야 된다는 거, 콤마를 써야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날짜를 입력할 때는 대시나 슬래시를 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조심하시고 나 weekday, today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뭐예요? weekday 요일의 번호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일의 번호가 와요. 그러면 이 번호가 무슨 요일인지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트, 이는 뭘 뜻한다? 이랩스 2024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 이랩스 흘렀어요. 그러면 1월 달에서 3개월이 흐릅니다. 2월, 3월, 4월이죠. 그러면 2024년 4월 1일이 결과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라는 건 뭘 뜻한다? 이랩스 경과한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2024년 1월서부터 1월 1일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end of month예요. 달의 끝 2024년도 1월 1일서부터 3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4월 달인데 중요한 건 end of month 그 달의 끝은요. 4월 30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왜? end of 달의 끝이기 때문에 그리고 work day 일한 날 2024년도 4월 1일서부터 7일이 흘러가요. 그럼 며칠이냐라는 건데 뒤에 4가 있습니다. 뒤에 4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2023년도 4월 10일은 창립 기념일이라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workday잖아요. 일한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4월 1일에서 7일이 흘러갔는데 얘는 빼라. 그러니까 2024년도 4월 11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얘가 없으면 4월 10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휴무일이니까 그 다음 날 4월 11일이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weekday 함수. weekday 같은 경우는 날짜에 해당되는 요일의 번호를 반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환값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반환값의 종류. 일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일이 일요일이에요. 일 또는 생략. 일생 동안 일만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일 또는 생략. 일생 동안 일이면 일요일. 일만 한다. 이렇게 일 또는 생략하면 일이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7은 토요일이 됩니다. 또 갈까요? 만약에 반환값의 종류를 2를 줬어요. 그러면 1이 월요일이에요. 7이 일요일이고 이런 식으로 1, 2, 3 요 세 개를 갖다가 초창기 때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근래에 뭘 또 만들었냐면 11서부터 17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11인 경우는 1이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12는 1이 화요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3 같은 경우는 1이 수요일이고 14는 1이 목요일, 15는 1이 금요일, 16은 1이 토요일, 17은 1이 일요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겁니다.
그리고 이 위크데이 현재 날짜 기본값 범위. 예를 들어서 2024년 12월 32일. 32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밸류에라고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반환값의 종류. 아까 여기 17까지 해놨잖아요. 18. 그러면 샵 넘에라고 떨어집니다. 이것도 신경 쓰시고. 그럼 예시 하나 볼까요? 눈 위크데이 2014년도 1월 16 했어요. 이거 지금 생략한 거잖아요. 1 또는 생략하면. 1 또는 생략하면 지금 생략한 경우에요. 1이 뭐예요? 일요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생 동안 일만 한다. 그런데 결과가 3이 나왔어요. 1이 일요일이고 2가 뭐예요? 월요일이고 결과가 3이 나왔다고요? 3은요? 그러면 화요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값의 종류를 결정하는 숫자가 여기는 생략된 경우이고 결과가 3이니까 화요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위크데이는 요일에 번호를 반환한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